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일했습니다. 그런데 왜 노후가 불안할까요? 돈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돈의 법칙을 몰랐던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 아껴, 쓰고, 열심히 모았어. 근데 왜 노후가 이렇게 불안하지? 오늘 이 시간은 단순한 노후, 자산 관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돈의 흐름, 그 법칙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왜 지금까지 돈이 모이지 않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노후가 안정될 수 있는지 명확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가 불안한 이유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돈이 부족해서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노후가 불안한 진짜 이유 3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돈을 모으는 법만 배웠지 돈을 흐르게 하는 법을 배우지 못함. 우리 세대는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돈은 아껴 써야 한다, 모아야 한다. 정기예금에 넣어둬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 은행 정기예금만 하셨습니다. 은행이 제일 안전하니까 30년 동안 꾸준히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노후를 맞이하니 생각보다 돈이 부족했습니다. 왜일까요? 물가는 계속 올랐는데 이자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1,000만 원의 가치와 지금 1,000만 원의 가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돈을 움직이지 않는 순간 가치가 줄어듭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돈을 한 곳에 고정시켜두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돈은 흘러야 합니다. 순환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치가 유지되고 증식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채만 고집하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집은 절대 안 팔아 라고 하다가 정작 필요할 때는 팔 수도 없고 현금도 부족한 상황에 처합니다. 돈을 모으는 법만 배웠지 돈을 흐르게 하는 법은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노후 비용을 실제보다 너무 적게 계산함. 2번째 이유는 노후 비용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후에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00만 원이면 되지. 200만 원 있으면 충분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평균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70살까지만 생각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80살, 90살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지출 기간이 10년, 20년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병원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작은 병이 큰 병으로 이어지고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70살까지는 건강하셨습니다. 나는 병원 갈 일 없어 라고 자신하셨습니다. 그런데 75세에 갑자기 무릎이 안 좋아졌습니다.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수술비, 재활비, 약값 1년 만에 1,000만 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후 자금을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에 병원비로 다 날아갔어. 조용히 새어나가는 5가지 지출이 있습니다. 첫째, 의료비 나이 들수록 늘어납니다. 둘째, 생활비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셋째, 관계 유지비, 경조사비, 모임비, 선물비. 넷째, 주거비, 집 수리, 관리비, 재산세. 다섯째, 여가비, 건강을 위한 운동, 취미생활. 이것들을 다 합치면 한 달에 200만 원으로는 부족합니다. 적어도 300만 원은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건강할 때 이야기입니다. 노후 비용을 실제보다 너무 적게 계산하는 것. 이것이 노후 불안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진 시대에 고정 수입에만 의존함. 세 번째 이유는 고정 수입에만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직장 다니다 퇴직하면 퇴직금 받고 국민연금 받고 자식들이 조금씩 보태주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자녀 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올랐고 부모를 부양할 여력이 없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충격이 개인에게 직접 전달되는 구조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회사가 보호해줬고 국가가 보호해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위험이 개인에게 쏠립니다. 회사는 구조조정하고 국가는 복지를 줄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 계셨습니다. 대기업에서 30년 근무했습니다. 나는 퇴직금이 많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5년 만에 퇴직금이 바닥났습니다. 왜일까요? 자녀 결혼 자금 지원, 부모님 병원비, 본인 생활비 예상보다 지출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들어오는 돈이 없었습니다. 고정 수입 하나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 수입이 끊기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노후가 불안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사례를 통해 돈의 법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들은 제가 직접 만나본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 1. 평생 절약했지만 늘 부족했던 70대 A씨. 70대 A씨는 평생 절약의 달인으로 살았습니다. 외식은 1년에 한두 번, 옷은 10년에 한 벌, 전기세 아끼려고 여름에도 선풍기만 틀었습니다. 아껴 쓰면 모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0살이 되어 통장을 보니 생각보다 돈이 없었습니다. A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껴 쓴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더군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A씨는 절약만 했지 돈을 불리는 구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모은 돈을 통장에만 넣어뒀습니다. 이자는 1년에 몇만 원. 물가는 계속 올랐지만 돈의 가치는 그대로였습니다. 여기서 돈의 법칙 첫 번째가 나옵니다. 돈의 법칙 1. 절약은 기초, 증식은 필수. 절약은 돈을 모으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모은 돈을 불려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순환시켜야 합니다. 절약만 하는 사람은 평생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절약하면서 동시에 증식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여유로워집니다. 사례 2. 현금만 고집했던 60대 B씨. 60대 B씨는 은행을 믿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망할 수도 있어
내 돈은 내가 직접 지킨다. 그래서 30년 동안 모은 현금을 집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5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B씨는 안심했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노후는 걱정 없어 하지만 32년 뒤 그 5천만 원의 가치는 절반 가까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30년 전 5천만 원이면 집 한 채를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5천만 원으로는 작은 아파트 전세금도 안 됩니다. B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게 너무 줄었어. 여기서 돈의 법칙 두 번째가 나옵니다. 돈의 법칙 2시간이 지나면 돈의 가치는 반드시 줄어든다. 돈을 움직이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1,0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것과 지금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돈을 지키는 방법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은행에 넣어 이자라도 받거나 안전한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무엇이든 움직여야 합니다. 현금만 고집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난해집니다. 사례 3. 자녀에게 너무 일찍 경제적 부담을 떠넘긴 G씨 70대 C씨는 젊었을 때 사업을 했습니다. 한때는 잘 나갔지만 50대의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 뒤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G씨는 자녀들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내가 너희 키웠으니 이제 너희가 나를 돌봐야지. 처음에는 자녀들도 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커졌습니다. 자녀들도 자신의 가정이 있고 교육비에 생활비에 힘들었습니다. 결국 관계가 악화됐습니다. 명절에도 연락이 뜸해졌고 G씨는 외로움과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G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자식과 멀어졌어. 여기서 돈의 법칙 세 번째가 나옵니다. 돈의 법칙 3. 경제적 독립이 관계를 지킨다. 돈은 관계를 시험합니다. 특히 가족 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면 자녀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의존은 감사를 넘어 당연함으로 변하고 당연함은 원망으로 변합니다. 자녀도 힘듭니다. 부모를 돕고 싶지만 자신의 삶도 버거운데 부모까지 책임지는 것은 큰 부담입니다.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자존감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돈의 법칙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노후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법칙 1. 돈은 흐르는 곳에 모인다. 첫 번째 법칙입니다. 돈은 흐르는 곳에 모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하지만 흐르는 물은 항상 맑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한 곳에만 고정시켜두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돈을 움직이면 순환시키면 돈은 더 많은 돈을 끌어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통장에 넣어두면 1년 뒤 이자가 1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안전한 펀드에 넣으면 5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면 1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위험입니다.
왜냐하면 물가는 계속 오르기 때문입니다. 적은 돈이라도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월급의 10%는 저축, 10%는 투자, 10%는 교육, 이렇게 돈을 곳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돈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난해지고, 돈을 움직이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유해집니다. 법칙이 자산은 수입원 개수가 결정한다. 두 번째 법칙입니다. 자산은 수입원의 개수가 결정합니다. 한 개의 수입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 수입이 끊기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직장만 다니는 사람은 수입원이 하나입니다. 퇴직하면 수입이 끊깁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동시에 부동산 임대 수입이 있고 소액 투자 수익이 있고 작은 부업이 있다면 수입원이 4개입니다. 하나가 끊겨도 나머지 셋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 수 없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액 수입원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텃밭을 갖고서 채소를 팔 수 있습니다. 손재주가 있다면 수공예품을 팔 수 있습니다. 글을 잘 쓴다면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다면 상담이나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만 벌어도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수입원 3개 이상 만들기 전략을 세우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수입니다. 법칙 3. 정보가 부족하면 비용은 2배가 된다. 세 번째 법칙입니다. 정보가 부족하면 비용은 2배가 됩니다. 모르는 사람만 손해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노인 의료비 지원을 해줍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아는 사람은 절반만 냅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제 항목을 모르면 세금을 더 냅니다. 아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입니다. 금융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서 권하는 대로 가입하면 수수료가 높습니다. 하지만 직접 알아보고 비교하면 훨씬 유리한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은행에서 연금보험을 권했습니다. 할머니는 잘 모르니까 그냥 가입했습니다. 10년 뒤 확인해보니 원금도 안 나왔습니다. 수수료가 너무 높았던 것입니다. 만약 할머니가 조금만 알아봤다면 더 좋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보는 곧 돈입니다. 모르면 손해보고 알면 이익을 봅니다. 금융, 세금, 복지 정보를 꾸준히 공부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알려줍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자녀에게 물어봐도 됩니다. 정보가 부족한 것은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그 게으름의 대가는 비싼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법칙 4. 돈은 관성을 따른다. 네 번째 법칙입니다. 돈은 관성을 따릅니다. 쓰는 사람은 계속 쓰고 모으는 사람은 계속 모읍니다. 습관이 자산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일 커피를 사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한 잔에 5,000원. 별건 아닌 것 같지만 1년이면 18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커피를 집에서 다 먹는 습관으로 바꾸면 1년에 15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1,500만 원입니다.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반대로 저축하는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는 습관이 있으면 1년에 120만 원이 모입니다. 10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20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돈은 관성을 따릅니다. 한번 쓰기 시작하면 계속 쓰게 되고, 한번 모으기 시작하면 계속 모이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바꾸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1,000원만 아껴도 1년이면 36만 원입니다. 습관이 자산을 결정합니다. 법칙 5. 돈은 관계를 시험한다. 5번째 법칙입니다. 돈은 관계를 시험합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는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는 갚지 않습니다. 부모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속으로 서운합니다. 내가 키워줬는데 빌린 돈도 안 갚네.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려주면 부모는 부담을 느낍니다. 자식한테 신세 지고 자네 돈이 오가는 순간 관계는 미묘하게 틀어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와주고 싶으면 주는 것입니다.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편합니다. 하지만 줄 수 없으면 차라리 안 주는 것이 낫습니다. 빌려줬다가 관계만 나빠집니다. 노후 경제와 가족 관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할수록 관계는 좋아집니다. 경제적으로 의존할수록 관계는 나빠집니다. 돈은 관계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은 경제적 독립입니다. 지금까지 돈의 법칙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7가지입니다. 매월 지출 3개 항목을 축소하십시오. 모든 지출을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딱 3개만 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외식비, 택시비, 통신비. 이 3가지만 줄여도 한 달에 10만 원은 아낄 수 있습니다. 2번째, 소액 자동 투자 루틴을 구축하십시오. 매달 10만 원씩 자동으로 저축 또는 투자되도록 설정하십시오. 자동이기 때문에 의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계좌에서 빠져나갑니다. 1년이면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3번째, 정부 복지와 혜택 체크리스트를 만드십시오.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나요? 의료비 지원, 교통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생각보다 많습니다.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4번째, 부모와 자녀 간 경제적 거리두기를 하십시오. 자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자녀도 부모에게 돈을 빌려주지 마십시오. 서로 독립된 경제 주체로 존중하십시오.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5번째, 현금 보유 비율 가이드를 정하십시오. 전체 자산의 30%는 현금으로 보유하십시오. 급할 때 쓸 수 있도록. 나머지 70%는 예금, 투자, 부동산 등으로 분산하십시오. 6번째, 의료비 대비 안정 쿠션을 만드십시오. 별도로 1,000만 원 정도는 의료비 전용 통장에 넣어두십시오. 이것은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오직 병원비로만 쓰십시오. 이것이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7번째, 5년 단위로 자산 리밸런싱을 하십시오. 5년마다 한 번씩 자산 구조를 점검하십시오.
부동산 비중이 너무 크지 않은지, 현금이 부족하지 않은지, 투자 상품이 적절한지 5년마다 조정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불안은 돈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상태에서 생깁니다. 오늘 이야기한 돈의 법칙 5가지를 알게 된 순간부터 여러분의 노후는 달라집니다. 돈은 흐르는 곳에 모이고 자산은 수입원 개수가 결정하고 정보가 부족하면 비용은 2배가 되고 돈은 관성을 따르고 돈은 관계를 시험합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7가지 실천 전략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은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공통 습관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